오늘은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플란트를 이제 하시게 되는지 단계별로 천천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환자분들이 처음 병원에 내원하시면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병력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당뇨가 얼마나 있으신지, 당뇨약을 또 꾸준히 드시고 있는지, 당뇨 수치가 또 안정적으로 조절이 되는지 아니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변동성이 심한지도 좀 같이 보게 됩니다. 당뇨 수치가 공복 혈당이 150 이하면 특별히 이제 임플란트 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고요. 아무래도 당뇨 수치가 조금 있더라도 지혈도 잘 되고 이런 힐링 포텐셜 같은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합니다. 특히나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이 골다공증과 관련돼서 이제 약을 드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약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몸에 들어온 임플란트라고 하는 이 물체들이 그 뼈 세포와 이렇게 잘 달라붙어줘야 성공적으로 임플란트가 붙게 되는 건데, 뼈에 흡수되고 이제 생성되는 대사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임플란트가 새로운 뼈 세포랑 달라붙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염증 반응이 생기고 주변의 뼈도 많이 망가지게 되고 4년 이상 복용했을 경우는 2달 이상 약을 끊고 임플란트 하는 것들 추천을 하고 있고요. 약물을 어떤 것들을 드시는지 기존에 다니고 있는 병원들하고 이제 컨설팅을 주고 받고 해서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문진을 하고 후황내 검진을 하고 나면 파노라마라고 하는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뼈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한 그 상태를 봐야 될 경우들은 우리가 이제 CT를 찍어서 3차원적으로 뼈의 상태를 평가하고 뼈의 양이나 신경관이나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어떤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임플란트를 이제 언제 하는 게 좋을지, 또는 이제 뼈 이식이 필요한지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죠. 전통적인 임플란트 수술 방법들은 잇몸을 이제 열고 뼈를 삭제해서 임플란트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 심고 필요하면 이제 뼈 이식을 하고 봉합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기본적인 임플란트 수술 과정이고,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고 해서 최소 절개만 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경우에 따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만약 뼈의 상태가 좋거나 나란 잇몸들이 좀 충분하거나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춰졌을 때는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결정을 하게 되죠. 그 임플란트 종류 같은 경우들은 광고를 요즘에 임플란트 회사들도 많이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수술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들이 추천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을 따라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이제 자기한테 맞는 임플란트들은 상황에 맞게 어떤 옵션들이 제일 좋을지를 이제 원장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2차 수술이 끝나고 나면 임플란트 픽처에 어버트먼트를 올리고 거기에 이제 보철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어버트먼트 단계에서부터는 조금 선택지가 이제 있습니다. 패드캠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각자의 잇몸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성 어버트먼트로 그것들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이즈별, 직경별, 길이별로 이렇게 딱 규격화된 제품만 나오기 때문에 이 잇몸이 오른쪽은 높고 왼쪽은 낮고 기울어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이제 기성 어버트먼트가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거기에 잘 맞는 형태를 디자인해서 맞춤형으로 어버트먼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버트먼트를 만들고 나면 그 위에 이제 보철이 올라가는데, 금속 위에 사기가 올라가는 PFM이라는 재료도 있을 것이고, 금으로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소재가 이색깔나는 소재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험 임플란트 같은 경우들은 임플란트 픽처는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어버트먼트는 기성 어버트먼트에 PFM이라고 하는 소재만 써야 돼서 지르코니아라는 소재를 쓸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보험 임플란트는 반드시 이제 PFM이라고 하는 보철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회복 기간이라고 하면 뼈에 심어놓은 임플란트가 얼마나 뼈랑 붙는 과정들이 마무리되는가,
사이즈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데 아래턱에서는 6주에서 8주, 윗턱에서는 8주에서 12주 정도를 일반적인 그 치유 기간으로 봅니다. 만약 뼈가 엄청 단단하고 좋다, 그런 경우들은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바로 이를 올려서 쉽게끔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임플란트 심고 난 후에 1, 2주 안에 이를 올릴 수도 있고, 단단한 잇몸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입 천장 같은 데서 잇몸을 떼와서 이식 수술도 동반하기도 하고, 단단한 잇몸을 좀 옮기는 수술 같은 것들도 동반하기도 하고, 부가적으로 이제 임플란트 유지 관리에 조금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동원을 합니다. 오늘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우고 수술을 하는 것 결정하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증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